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중리왈 할 차례죠. 중리왈. 중리왈 해놓고 군자중용. 소인 반중용. 이게 핵순서는 요거 이렇게 해놓고 해도 되고, 또 행초서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중리. 이게 보통 보면 자왈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중리왈 이렇게 놨거든요. 중리 그러면 이게 버금중자의 두 번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을 우리가 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를 중이라고 해요. 세 번째를 숙이라고 해요. 숙. 여기서 백부, 중부, 숙부 이렇게 하죠. 여기서 아들을 갖다가 이 중은 두 번째 가운데 버금이란 뜻이 두 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우리가 추석을 뭐라고 합니까? 중추절이라고 하죠. 중추. 가을에 입추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어가지고 중간 가을 정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 뒤에는 뭐죠? 만추. 늦을 만자. 늦을 만자 해가지고 만추. 그래서 입추, 중추, 만추. 초추, 중추, 만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리 이 니자는 니구산의 니자예요. 니구산. 공자가 태어난 데가 그러니까 니구산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아버지가 68세 때 친구의 딸을 마누라 삼아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난 게 68세 난 게 공자예요. 그래가지고 공자의 아버지가 5살 때 죽었어요. 공자가 5살 때. 어떻게 보면 공자는 말띠고 막 이제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때 그때 죽었죠. 근데 공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 부인한테서 딸을 9명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어서 거기에서 아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아들이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아니라 소아마비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아버지가 그때 하이 무사였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자의 아버지 생각으로는 이거 아들을 하나 참말로 딸 9하고 아들을 또 첩에서 모처럼 낳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 딸한테 어느 정도 아마 뭐 보상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아마 했겠죠. 그래서 그 집에 못 들어가고 들에다 움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합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거기에서 공자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세 번째
첫 번째 마누라는 딸이 셋이고 두 번째 마누라 첩은 아들 하나고 세 번째는 친구 딸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내가 나왔는데 이게 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야합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니까 본집에 본처 맨 큰엄마 있는데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어렸을 때부터 산이나 들에서 이렇게 크고 그랬기 때문에 공자의 제자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 배우셨어요? 나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다니고 다 그래가지고 나는 직접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나는 알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많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첩에서 아들이 나왔고 세 번째 자기가 아들이니까 아들로 보면은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니구산에서 나서 니자를 하나 붙이고 공자가 두 번째 아들이니까 공자의 다른 이름이 중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공자왈 하기도 하고 자왈 하기도 하고 중리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공자께서 가라사대 군자 중용. 군자의 중용은 군자는 중용이고 소인은 반중용이다. 그러니까 영자가 앞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자는 화살의 관역의 딱 가운데 10점짜리에 딱 관역에 적중하는 게 중자예요. 그래서 고대 갑골문의 중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자예요. 그 뒤에 이제 한나라 시대 때 전서가 예소화되면서 이제 사각형으로 변하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라는 뜻보다는 원래는 적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자는 원래 또 이제 고대 갑골문에 보면은 또 중자가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그 마을의 또 중심부에는 항상 그 부족에 깃발을 달아놔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나타낸다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적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자 이건 지범자인데 옛날 사람들은 다 방아를 찧어 가지고 밥을 해서 먹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는 다 이런 다 절구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구통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절구공이를 이렇게 찢는 거. 그러면 절구방아를 찔 때는 이쪽은 모퉁이를 찐다든지 옆에를 찌면 삐그덕 해가지고 잘 안 찧어져요. 항상 가운데 여기 가운데를 가서 벼나 곡식을 쿵 찧어야지만 이 벼 껍질이 벗겨지고 방아가 찧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방아 공이가 항상 가운데 적중하도록 이것도 가운데 중자도 적중이고 이것도 용자가 떳떳할 용자인데 항상 곧바로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중용이라는 게 이 글자의 의미로만 해석해도 뭐든지 적중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 이제 공자님께서 중용은 어떤 것인가 해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소위는 군자는 중용인데 소위는 반중용이다. 중용에 반대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군자가 중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왔죠. 군자는 군자 중용이야. 군자 중용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군자지 시중이고 소인은 반중용이야. 소인이 중용 반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군자지 중용이야. 이렇게. 군자지 중용이야. 군자의 중용에는 말이야. 이끼야자 얘기예요. 어기사로도 쓰이는데 이건 관계사라고 해가지고요. 앞부분에 말을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말. 이끼야자가 문장 맨 뒤에 가면은 종결 의미로서 뭐뭐이다인데 이건
아, 군자의 중용인 말이야 이렇게 뜬 거. 군자지 중용은 군자는 말이야 군자. 이는 이제 앤드나 벗에 해당되는데 군자는 말이야. 군자는 그리고 군자 중용에는 말이야 어떤 게 있냐면 군자는 군자의 시중 군자는 시중 시가 시시때때로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이란 뜻하고 똑같아. 그래서 시간 시자는 원래 고대에는 이게 지금은 절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고대에는 관청사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관청에서 항상 시간을 매일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지고 자시오 뭔시오 해가지고 옛날에 서울에서는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시중하고 이제 반대로 소인지 반중요야. 소인 반중용이야. 똑같은 패턴이죠. 소인의 중용에 반대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아마 책에 인쇄된 것은 이 글자가 하나 빠졌을 거예요. 아마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옛날에 책 쓰는 사람한테 쓰라고 했는데 그거 한자를 아마 한자가 빠졌을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반자를 넣으세요. 반. 근데 어떤 학자들은 반자 아니어도 맞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군자지 중용이야 해서 설명을 했고 군자의 시중이고 소인지 반중용. 앞에 소인은 반중용이라고 그렇게 문장에 나와 있거든요. 앞에.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은 소인은 반중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거인가? 소인지 반중용이야. 소인의 중용에 반대되는 것은 말이야. 소인이 그리고 무기탄 기탄 없이 우리가 뭘 한다 이런 말 있죠. 마음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이 지 멋대로 해버리는 게 기탄이에요. 그러니까 소인들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절도에 맞는가 안 맞는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이런 말. 업술문자 요건 고대에는 이렇게 된 게 업술문자예요. 옛날에 갑골문. 이게 뭐냐? 고대 주술적인 의미인데 옛날에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나무까지나 뭐 수술을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잡기 같은 게 다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귀신 같은 거나 잡기가 다 없어져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후대에는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금문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은 이제 여위에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이렇게 4개로 돼서 이렇게 해서 업술문자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군자 중용할 때는 군자는 항상 시시때때로 모든 일을 적중하게 절도에 맞게 하고 소인이 반중용할 때는 기탄 없이 한다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중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시행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중용은 자활, 중용은 말이야 자활, 중용, 기지의욕. 그것은 말이야 이런 뜻이. 그지, 의호. 한자에서는요 물음표나 느낌표가 없어요. 이 오조사 호자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조사 의자는 아니 호자는. 그래서 자와 공자가 말하기를 중용이란 그건 말이야 대단히 지극한 것이구나. 지극한 것이 아닌가. 지극한 것이야. 근데 약간 의문표 있으면서 느낌표도 조금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자는 이를 지자인데요. 지금은 이를 지자라고 쓰이는데 이게 지극할 지자로 쓰였어요. 옛날에. 그 이유가 뭐냐. 이 지자는 새들이나 사냥을 해서 먹는 새들이나 이런 올빼미라든가 수리보엉이라든지 매라든지 또 솔개라든지 이런 새들은요 시력이 4km 정도까지 4km 10km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높은 나무까지에 앉아가지고 산마루나 나무까지에 앉아가지고 들쥐라든가 짐승이 산토끼라든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고 있다가 바로 날아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를 지자가 이렇게 해서 독수리 같은 거나 이렇게 발톱이 날카로운 새가 땅에 이르러서 먹이를 잡는 이 모습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날개가 이렇게 있어가 이렇게 되고 양 날개 부리가 땅으로 가서 토끼나 들쥐 같은 것을 사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변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를 지자가 지극할 지자로 쓰이는 지극. 그래서 중용은 말이야 대단히 지극한 아주 대단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걸 중용을 그 지극한 것을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용의 도를 도지 불행이야. 도지 불행이야 아지지. 도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야 말이야.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 것 말이야.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어조사 의자는 단정의 의미로서 확실히 나는 그걸 안다 할 때 의자를 써야지. 아자는요 이게 고대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비슷한데요. 이게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창이 들어있으면은 내가 청동기 시대에 다른 부족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뭐냐? 내가 위험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도지 불행아 아지지. 지자는
이제 이게 알지자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혜로울 지자로도 씁니다. 지자는 과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자들은 그것을 너무 과하게 한다 이런 말. 지나치게. 지자 과지. 또 우자, 어리석은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과하게 한다 이런 말. 또 우자, 어리석은 사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자는 불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아직 이르지를 못한다 이런 말. 근데 이제 또 도가 도지 불명이야. 이 달글명자로 쓰이는데 옛날에는 명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문에서는 고대에서는 이렇게 창문인데 창문에 달빛이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오면 환하게 빛난다, 밝다 이런 뜻인데 명나라 시대나 이런 때는 또 이게 문장에 쓰일 때는 눈목자로 쓰여가지고 명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가 불명한 것은 말이야. 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말이야. 현자. 어지리 현자는 옛날에 금전을 갖다가 잘라. 아지지가 들어갔죠? 그러네. 아지지가 빠졌네. 도지 불명이야. 아지지 똑같이 나오죠. 아지 지의. 도지 불명이야.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안다. 현자가 옛날에 어진 사람은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다 분배해 준다 이런 뜻에서 어질 현자로 옛날에 됐다고 그래요. 현자는 이게 아니지.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급이하죠. 현자는 아지지. 현자는 과지하고 똑같이 과지죠. 불초자는 불초자. 불급. 불급이야. 불초자는 불급이 아니라. 그죠? 여기 근데 불초소생이라는 말이 있죠. 불초자가 이 초자가 원래는 이렇게 돼서 고기육자예요. 이 초자가 닮을 초자인데요.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모습 보고 아버지의 신체 모습 보고 육체가 똑같이 닮았다. 근데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불초소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또 그리고 아버지를 닮지 못한 사람은 불초고, 또 신랑이 죽었는데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미망이라고 그래요. 미망. 그래서
아버지를 못 닮은 사람은 불초라고 옛날에는 고대에는 청동시대 때는 신랑이 죽으면은 부인도 함께 따라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은 왕비도 아직은 썽썽한데도 같이 따라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었는데 아직 왕비는 죽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대단히 죄스럽다 하는 말이 미망인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망인이죠.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함께 따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식음을 전폐해 가지고 뒤따라 죽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인도에서는 지금도 그래. 네. 안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안 그러면 뭐 그냥 그러니까 생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함께. 그래서 오지불명이야. 현자도 또 그것을 과하게 하고 또 불초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불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아직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문장이 나오죠? 인막불 음식이야. 선능짐이. 인막불 음식.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음식을 다 여러 가지를 다 먹지만 인막불 막 그러면 우리가 막 없다 막자. 인막불 음식이야. 인막불 음식이야. 민선능 아니 선능짐이. 아까 내가 앞부분에서 좀 빼먹은 문장이 있는가 보네. 한 문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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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면은 자활중용 기지의효인저 민선능 구이. 예. 여기에 인막불 음식이야. 선능 짐이야. 선능 짐이야. 예, 예. 앞번에 그러죠. 민선능구이. 예, 예. 앞부분에 이거고 이제 중용 지극함이여 이런. 중용기지야. 또 민선능 여기에서 민선능 구이야. 예. 앞부분이 빠진대요. 중용기지. 중용 그 지극한 말이야. 근데 백성들이 능히 오래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 선자가 여기에서는 드물다 선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 여자하고 양양자가 함께 있죠. 이게 깨끗하다 선자도 되고 신선하다는 선자도 되고 또 드물 선자로도 되고 생선 선자도 되죠. 그래서 물고기의 비늘과 양털의 털은 아주 깨끗하고 신선하다. 근데 물고기하고 양이 만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그래서 또 드물선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인막불 음식이야.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마시름자의 원래 본자는요, 이렇게 술통이에요. 술통인데 술통에다 사람이 가서 술통에다 머리를 박고 술을 갖다가 입으로 먹는 것을 갖다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술주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술주자에다가 고대에는 이렇게 하품음자를 썼는데 그 뒤에는 여기에 밥식변으로 변해서 마시름으로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술 항아리에다 대고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에는 술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자가 음식할 때 이제 마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대에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선능짐이야. 사람이 음식을 못 먹는 것은 없는데 말이야. 능히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음식의 진짜의 맛을 알고 먹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도 그 지극한 것을 백성들이 오래 하는 사람이 드문 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왈 독이 불행의부인저. 그러면 공자가 이제 맨 끝맺음으로 자왈 독이 불행의부인저. 도 그건 말이야. 독이 자왈 도 기 불행 의부인정. 이게 의부 이렇게 되면은 느낌표 거의 비슷한데 이게 도가 그 지극한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탄식하다시피 하는 거죠. 행해져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하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